1년 전. 여보세요. 우리 아들 바쁘니? 아르바이트 중이긴 한데 손님 별로 없는 시간이라 한가해요. 무슨 아르바이트? 자취방 근처 편의점에서 일 시작했거든요. 취업될 때까지만이라도 제 용돈은 제가 벌어서 써야죠. 에휴, 미안하다. 엄마가 가진 게 없어 놓은 바람에 남들 다 대학 다닐 나이에 아르바이트나 전전하게 만들고 취업이라도 잘 되면 걱정이라도 덜하련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고졸 출신으로 얼마나 힘들니? 저 진짜 괜찮아요. 얼마나 씩씩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말이다, 재성아. 아버지가 이번에 큰 수술을 받게 됐어. 수술이요?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요? 돈 벌어서 너 생활비라도 보내주겠다고 공사장 일 다니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거든. 그래서요? 많이 다치신 거예요? 많이 다친 건 아닌데 엄마 수중에 수술비로 쓸 돈이 없어가지고선. 그래도 크게 다치진 않았다니 다행이네요. 일단 수술비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옆에서 아버지 잘 보살펴주세요. 매번 미안해, 아들. 엄마가 정말 면목이 없어.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라니깐요. 오늘 중으로 돈 보낼게요. 무슨 일이 있음 또 전화하시고요. 네. 나도 여윳돈 없는데 알바 하나 늘려야겠다. 잠시 후. 할머니,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계속 돌아다니지만 마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아, 혹시 두부가 있나 해서. 오늘 우리 아들 놀러 오는 날이거든. 아들이 두부를 제일 좋아해. 두부는 없는데 골목 끝으로 쭉 가시면 슈퍼 있잖아요. 거기로 가보시면 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아파서 그런데 학생이 대신 가서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전 편의점 직원이지 할머니 심부름꾼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내가 총각을 기분 나쁘게 만든 모양이구먼. 총각이 괜히 친근해 보이는 바람에 주책을 좀 떨었어. 미안하이. 아니, 뭐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까지야. 저도 죄송합니다. 자꾸 힘든 일만 생겨서 괜히 신경질을 냈어요. 근데 제가 친근해 보이셨어요? 저희 편의점 처음 오시는 거잖아요. 오며 가며 총각 일하는 모습 보니까는 총각이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친근한 마음에 일부러 한번 들러봤지 뭐. 그럼 두부는요? 두부도 진짜로 사러 왔어. 들기름에 지져서 우리 아들 먹일 거야. 그럼 잠깐만 매장 지키고 계셔줄래요? 제가 얼른 슈퍼 뛰어가서 두부 사다 드릴게요. 그래도 괜찮겠어? 대신 이번만입니다. 다음에 또 오셔서 심부름 시키시면 그땐 저도 정말 화낼 거예요. 할머니 아니어도 요즘 저 진짜 힘들거든요. 일주일 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아, 오늘은 마른 멸치 있나 보러 왔어? 우리 아들이 멸치볶음도 좋아하거든. 저기요, 할머니. 그런 건 시장에 가서 사셔야죠. 편의점엔 그런 거 안 판다고요. 으이구, 신경질 부리는 거 보니까 또 안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구먼. 네, 있어요. 그니까 마른 멸치는 시장 가서 사세요.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인지 들려줘 봐봐. 원래가 좋은 일은 나누면 2배고 나쁜 일은 나누면 반이 되는 법이거든. 그게 저 오늘 면접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혼자 울고 있었구먼. 네, 그래서 울었어요. 그니까 이제 그만 좀 가주실래요? 할머니 아니어도 저 힘든 일 많다고요. 젊은 총각이 뭐 이리 힘든 일이 많을꼬? 어머니가 장애인이셔서 일을 못하세요. 아버진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신 뒤로 쭉 실업자 상태로 계셨는데요. 얼마 전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수술까지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면접까지 떨어져 버렸는데 할머니 같으면 힘들지 않고 배기겠냐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먼. 하기사 요즘 젊은 친구들 취업난 때문에 고생 많이들 하지. 여튼간에 조금만 기다려 봐봐. 내 얼른 집에 좀 다녀올구먼. 잠시 후. 이거 받아 총각. 집에 있는 밑반찬들에서 도시락 좀 싸봤어. 이걸 저한테 왜? 일단 도시락 맛부터 봐봐. 뱃속이 허하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니까는. 오, 네. 일단 주시니까 먹는 건 먹는데요.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할머니한테 쌀쌀맞게 굴었잖아요. 어른이 괜히 어른이게? 젊은이들 투정 받아주라고 어른이지. 총각, 지금 우는가? 그냥 도시락이 맛있어서 우는 거예요. 쑥스러워하기는 이럴 땐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총각이 고마워하니까 내 마음도 뿌듯하네 그려. 타지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부모님 공양하느라 힘들지? 도시락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까 끼니도 잘 못 챙기는 것 같고. 네, 집밥 먹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맨날 편의점 팩이 나온 것들로 배 채웠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사 마음을 열어주는구먼 그려. 힘들겠지만 너무 기죽지 말어 총각. 총각이 힘든 건 총각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인데요? 세상 잘못이지. 세상 잘못 돌아가는 바람에 총각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거든. 종종 도시락 챙겨다 줄게. 잘 먹고 기운 차려. 열심히 착하게 살면 언젠가 빛을 보는 법이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쌀쌀맞게 굴어서 죄송하고요. 아들 키워본 엄마 입장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 맞다. 총각이 우리 아들이랑 꼭 닮았다고 했었지? 네, 그러셨죠. 우리 아들 오면 꼭 한번 보여줄게. 둘이 정말 똑같이 생겼어. 일주일 뒤. 매장 앞에 파라솔이랑 의자를 가져다 놓자고? 일주일마다 집에 놀러오는 아들을 저희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는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맨날 서서 기다리시는데 보기 좀 안 좋아서요. 파라솔 가져다 놓으면 일만 더 힘들어질 텐데. 동네 아저씨들 모여서 술판 버리면 청소하기 힘들어. 제가 책임지고 깔끔하게 관리할게요. 왜? 잘 알고 지내는 할머니야? 재성학생 친척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되게 좋은 할머니세요. 사람 마음 보듬어 주실 줄 아는 어른이시고요. 그럼 뭐 하나 가져다 놓지 뭐.
대신 깔끔하게 관리 잘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잠시 후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아들이 차가 좀 막힌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어. 근데 혹시 나 기다린 거야? 당연히 기다렸죠. 할머니를 위해서 파라솔이랑 의자를 가져다 놨거든요. 앞으로는 여기 앉으셔서 편하게 아들 기다리세요. 아이고 고맙기도 하지. 늙은이를 위해서 뭘 이런 수고를. 늙은이라뇨. 얼마나 좋은 어른이신데. 말도 어쩜 우리 아들처럼 참 곱게도 할까. 아이고 마침 우리 아들 왔네. 둘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유재성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서요. 제 말이요. 이건 닮아도 너무 닮았는데요. 저 20살 때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연세가 30 중반 됐어요. 엄마가 절 늦둥이로 어렵게 낳으셔서요. 여하간에 앞으로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매일이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럼요. 아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랑 저랑 벌써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렇죠, 할머니? 그럼 느금하게 좋은 말벗 하나 생겼지 뭐. 6개월 후. 무슨 걱정 있어? 왜 근무 시간에 자꾸 한숨이야? 말숙 할머니가 통 보이질 않으셔서요. 금요일마다 편의점 앞에 나와서 집에 놀러오는 아들 기다리시던 분인데 그러고 보니 아드님도 통 안 보이고요. 무슨 일이 생기셨나? 깡 마르고 허리 굽은 할머니 말하는 거지? 네, 혹시 소식 아는 거 있어요? 이건 그냥 동네 떠도는 소문인데 그 집 아들이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더라고. 젊은 나이에 아깝게 됐지 뭐.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 기다리러 안 나오시는 거군요. 암튼 이제 매장 앞 파라솔은 치우는 게 어때? 아들 기다리는 할머니도 이제 올 일 없잖아. 그냥 두세요. 할머니가 혹시 적적하셔서 저라도 찾아오면 파라솔에 앉아서 말벗이라도 해드리게. 6개월 후. 할머니, 이제 마음은 좀 괜찮으세요? 총각은 니신지. 저 몰라보시겠어요? 재성학생이잖아요. 할머니 말벗 재성학생이요. 글쎄 오시다. 여건에 말씀 좀 물읍시다. 88 서울올림픽을 구경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표를 살 수 있어? 할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금방 표 사가지고 올림픽 구경시켜줄게. 자꾸 왜 이러세요, 할머니? 저 할머니 아들 아니고 재성이잖아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우리 언니 또 옛날로 돌아간 모양이네. 많이 놀랐죠, 학생? 할머니 동생분이신가요? 막내 동생이에요. 네. 근데 할머니가 왜... 아들 먼저 보내고 충격이 컸는가. 지매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오늘은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로 돌아간 모양이네요. 아드님 중학생 시절이요? 조카가 경기장 직접 가보고 싶어 했는데 워낙 가난해서 그걸 못 해줬어요. 그게 한으로 남아서 저러는 모양이에요. 그마저도 기억이 온전치 않은 상황이고요. 조카가 보고 싶어 했던 건 88 올림픽이 아니라 2002 월드컵이었는데. 아이고,
정정하시던 분이 어쩌다가... 아들, 왜 울어? 엄마 얼굴에 주름 자글자글하다고 애들이 또 놀렸어? 당장 앞장서. 엄마가 가서 홍군형을 내줄게. 제발 정신 차리고 좀 잘 봐봐, 언니. 많이 닮긴 했어도 이분은 언니 아들 민교가 아니야. 오키, 오늘 너 참 이상하다. 우리 아들 민교가 아니면 그럼 누구라는 소린데? 언니, 제발. 그냥 두세요. 네? 절 아들로 생각해서 마음이 편하시다면 잠깐 그렇게 해드리자고요. 학생. 엄마 나봐요. 나 안 울어. 이렇게 씩씩하게 웃고 있잖아. 그쵸? 그럼 아무 일 없었던 거지? 당연하죠. 나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갈게. 두부 지짐하고 멸치볶음 해놓고 기다리세요. 알았어. 엄마가 먼저 가서 밥상 차려놓고 기다릴게. 가셨네요. 저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었죠. 그건 그렇지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도 할머니한테 은혜 갚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순간 할머니가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그니까 할머니가 아들 보고 싶어 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 아휴. 며칠 뒤. 여보세요. 저 말숙 언니 동생인데요. 아, 네네.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언니가 아들 오면 같이 먹겠다면서 며칠째 밥을 먹지를 않아서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면 집으로 와서 아들인 척 앉아서 밥 잡숫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무리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 괜찮아요. 마침 시간이니까 주소 알려주시면 얼른 달려갈게요. 잠시 후. 우리 아들 배 많이 고팠지?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반찬 많이 차려놨어. 근데 두부지짐이랑 마른 멸치는 왜 없어, 엄마? 온통 고기 반찬들 뿐이네. 너 사실은 그거 안 좋아하잖니? 원래는 고기 좋아하면서도 일부러 값싼 두부랑 멸치를 좋아하는 척 했다는 거 다 알아.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에이, 그런 적 없어, 엄마. 나 진짜 두부랑 멸치 좋아해. 거짓말 그만해도 돼. 앞으로는 엄마가 삼시세끼 고기 반찬 차려줄 테니까 좋아하는 고기 마음껏 먹으면서 쑥쑥 자라려무나. 들켰다. 암튼 맛있게 잘 먹을게요. 엄마도 얼른 먹어요. 아니다. 내가 쌈해줄게. 아, 해봐. 아. 그날 밤. 언니는요? 밥 다 잡숫고 잠드셨어요.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안심이 되셨는가 봐요. 다행이다.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앞으로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아들 노릇 해드릴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알바 몇 항씩 뛰면서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다면서요. 할머니 웃는 모습 보면 왠지 모르게 저도 힘이 나거든요. 정 그렇다면 염치불구하고 부탁할게요. 네, 맡겨두십시오. 5개월 뒤. 몇 달 동안 고마웠어요. 언니 아들 노릇은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상태가 부쩍 안 좋아지셨잖아요. 그래서 내일 요양원으로 가게 됐어요. 요양원이요? 언니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정신 말짱하게 돌아왔을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양원 들어갈 준비도 직접 했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럼 저
오늘 밥 3그릇 먹어야겠네요. 할머니, 아니, 엄마가 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사랑이자 정성이니까요. 잠시 후. 우리 아들,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 그렇게 맛있어? 당연하죠, 엄마. 세상에서 엄마 밥상이 최고야. 그니까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나 엄마 밥 없으면 못 살잖아. 마음이야 우리 아들 곁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지. 암튼 매번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 그리고 아들도 늘 건강하렴. 세상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란다. 엄마 걱정이나 신경 쓰셔. 아들 내미는 아직 팔팔하니까는. 밥 더 주랴? 고봉밥으로 꽉꽉 눌러서 주세요. 오늘은 유독 입맛이 도네. 녀석, 웃으니까 보기 좋구만. 앞으로는 힘들어도 늘 웃고 다니렴. 웃어야 복이 오는 법이라잖니. 한 달 뒤. 그동안 잘 지내셨죠? 편의점 도시락 먹고 계신가 봐요. 생활비 아끼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언니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요. 요양원 생활에 잘 적응하셨죠? 그럼요. 잘 적응해서 지내다가 며칠 전에 편안하게 눈 감았어요. 아, 미안해요, 학생. 코로나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소식만 전하게 되었네요. 엄마, 아니, 할머니 마지막 표정은 어땠나요? 미소 지으면서 떠났어요. 그럼 됐습니다. 편안하게 떠나셨다니 됐어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드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시겠죠. 그래서 말인데, 이 편지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이건 언니가 정신 돌아왔을 때 써놓은 유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민규 보거라. 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지도 몇 달이 지났구나. 해는 매일 멀쩡히 떴다가 지는데 너 없는 하루는 허전하기만 해. 아들을 지키지도 못했고 따라가지도 못했다는 후회만 느껴지는구나. 생전에 해주지 못한 것들로 가슴에 사무치고. 그래도 이젠 너무 외로워하지 말렴. 엄마가 곧 아들 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우리 다시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꾸나. 어릴 때 못 해주었던 것 엄마가 다 해줄게. 언니는 참 아들 바보더라고요. 그러게요. 두 분이 이제 다시 만나셨으니 할머니 얼굴에도 웃음꽃이 필 거예요.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뒷장이 좀 남았어요. 마저 읽어보세요. 그러네요. 누구든 이 글을 보게 되거들랑 편의점 재성 학생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오. 저한테 보낸 편지네요. 언니가 학생도 참 소중하게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미안호의 재성 총각. 총각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구려. 재성 총각이 아들이 아님을 알면서도 총각을 아들이라고 불러버렸으니까 그렇게 하라도 하지 않으면 아들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 그런 내 손 잡아주며 엄마라고 불러준 총각한테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어쩐지 늘 건강하라는 마지막 말씀이 꼭 아들이 아닌 저한테 하는 말씀 같더라니. 어쩌죠? 저
더는 못 읽겠어요. 이리 주세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복의 편의점 총각, 부디 이 늙은이의 주책을 용서해 주오. 그대의 친절이 날 버티게 해줬으니 이 늙은 몸은 덕분에 웃으며 미련 없이 떠나리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오. 할머니, 언니는 학생의 친절이 너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생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던 모양이고요. 이렇게 따로 서류까지 남겼거든요. 서류요? 언니가 남긴 유산이에요. 아들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전액 총각에게 상속하겠다고. 무슨 그런 말씀을. 전 금전적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둘째 아들한테 유산을 남기신 거예요. 언니가 봉투에 그렇게 써놨는데 못 보셨나 봐요. 아니요, 보여요. 지금 봤어요. 내 둘째 아들이자 민규 동생 재성이에게 내 마지막 사랑을 전합니다. 라고. 그러니 받아주렴. 내 둘째 조카 재성아. 네,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이모. 엄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할머니, 아니, 엄마가 상속 서류에 변호사 공증까지 맞춰놓은 덕분에 전 별 고생 없이 엄마의 사랑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제가 근무하던 편의점을 인수했어요. 엄마와 함께였던 추억의 장소를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요. 절 아들이라 불렀던 엄마의 손을 잡아들인 건 아주 작은 배려였지만 그 작은 배려가 크나큰 사랑으로 돌아온 셈이랍니다.